우리가 치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하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외도를 했어. 그런데 외도 치료 안 했어. 또 내가 외도의 고통을 느꼈어. 치료 안 했어. 내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돼 있어. 근데 치료 안 했어. 자, 어쨌든 간에 치료 안 한 사람들, 특히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치료를 안 했어. 이렇게 되면은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합니까? 방치를 하거나 어딘가에 몰입, 특히 아이들에게 몰입되면서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라고 하면서 남남인 것처럼 해놓고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거나 또는 뭐를 합니까? 이혼을 해서 빨리 고통 속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은 뭐를 합니까? 어떻게 됐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솔루션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솔루션 많이 찾아다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상담을 한다든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대면을 하면서 막 조언을 얻는다든가 강연 쫓아다닌다든가 뭐 한다든가 별걸 다 합니다. 방송 보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저 영상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럼 막 공부해 가면서 자기를 노력을 합니다. 뭔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안정이 됩니다. 편안해지고 그러다 안정은 됩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죠. 매우 악화된 겁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악화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악화됐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들은 왜 고통을 겪고 있느냐? 바로 뭐냐면 원래는 제스로 잘 살아오던 사람이 뭘로? 섹스로 전환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편안하고 안정이 됐다는 건 뭐 치료가 되면 제스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치료하지 않은 채 편안해지고 안정됐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섹스로 다 돌변화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례를 볼까요?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중증심리장의 기본으로 갑니다. 일중독이 됐던 아이들한테 완전 몰입돼서 아이들 모가지 잡고 살아가던 아무튼 이미 중증심리장애급 이상으로 본인이 악화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스러운 대로 안 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를 키웁니까? 먼저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편안하고 안정돼서 외롭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아내 외도가 이럴 때 많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됐어 이제 이혼해야지.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이혼을 하던 아내 외도가 됐던 편안하고 안정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예를 들어서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자 예를 들어 아내라고 쳐요. 아내 자기 자신은 편안하고 안정됐잖아요. 이제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외도 문제에서는 이제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스에서 섹스로 전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아내가 됐던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다른 남성, 이 외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성에 섹스로 작용하고 이 사람도 섹스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섹스가 작용되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는 타인들이 있습니다. 타인들에게 본인과 아이들이 이용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거나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타인에게 또는 자기 자신이 아이들은 화풀이 용도예요. 자기 만족스러우려고 하는 자기 만족하고 있는 이용 용도로 아이들이 돌변을 해버립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왜? 나의 미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빠지는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또 이 아내 입장에서는 혹시나 누구 다른 남자를 만났어. 예를 들어 혹시나 다른 남자를 그런 아이들은
다른 남자의 이용수단이 되거나 또는 성욕 해소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성욕 해소 대상이 됩니다. 끔찍한 결과입니다. 근데 남자아이들, 이게 만약에 남자야. 그러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학대폭력은 기본에다 두고, 아이들을 잘해주는 것 같지만, 학대폭력은 기본에다 두지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학대폭력을 넘어서서 성폭력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현실에서. 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기사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도가 있었어. 그런데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도의 폭력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어. 치료도 안 한 채 이혼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이혼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 편안하고 안정 가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저는 다만 바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런 뉴스에 나오고 이랬던 분들이 저에게 상담 안 했던 분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냥 저는 길을 분명히 알려드렸을 거거든요. 이 얘기도 해드렸을 거고. 그냥 이혼을 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실혼 관계로 만나고, 사실혼 관계로 왜 아이들이랑 살아야 되니까 사실혼 관계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사실혼 관계는 뭡니까? 동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혼을 했으니까 재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 연애만 합니다. 애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남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딸을 갖다가 뉴스에 늘 나옵니다. 계부에 의해 가지고 엄마의 남자친구에 의해서 딸이 막 성폭력 당해가지고 몇 년간의 피해를 입고 뭐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례. 야,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성폭력을 저질렀다 쳐요. 이런 일들 뉴스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예요, 지금. 딸을 내가 만약에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지 않은 채 이거 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용하려고 들지만 아이들도, 그래서 그거 다 먹잇감들이에요. 그냥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잇감으로 생각해. 내가 제스로 하면서 보호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뭘 갖습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 재혼한 남자, 자기가 애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들이 뭘 합니까? 내 딸을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내 아들 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 막 학대하고 뭐하고 하는 게 막 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엄마예요. 기사를 유심히 보세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딸에게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면은 어떻게 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다, 딸에게. 왜? 이 남자 놓치기 싫어서. 이 남자 놓치기 싫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좀 해도 돼. 이건 이 방치를 넘어서가지고요. 묵인을 넘어서서 뭐를 합니까? 자기 애인이,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내 딸을 성폭력하고 있는데 묵인을 해버려. 그럼 뭔 얘기예요? 이 남자를 잃기 싫어서.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이쁜 옷 사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미친 엄마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겠냐고요. 이 대가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냥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당 안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어차피 치료 안 하고 이혼하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살아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던, 아내가 예를 들어 뭐 했다 그러면 하시는 분들한테 본인 치료해서 나와 내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자고, 아이들은 보호합시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딸이 있다 그러면 절대 와이프가, 외도한 와이프,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치료하지 않은 채 이렇게 가는 그 와이프한테는 양육권 주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재판부에 이혼 소송을 할 때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왜 아닌지를. 엄마들이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가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왜 양육을 하면 안 되는지 내가 구구절절 다 해가지고 내가 재판부에 내가 제출을 할 테니까 이야기해달라고. 그 정도 왜 그러냐면 그 여자로 그 이혼한 이혼녀의 남자들로 인해서 딸이 인생 다 날아가요. 한 방에. 확률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어. 진짜 그 딸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비록 상처는 많이 받고 살았을지 몰라도 행운아예요. 대신 엄마가 잘해줬나 보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 섹스로 작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섹스로 작용을 하면 이성을 통제가 안 돼요. 제스로 작용하면 마음이 통제를 합니다. 성을. 옳고 그른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섹스로 작용하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가요.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 엄마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사례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부부에 관련되는 뭐 외도 얘기하고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도 제가 사례를 들어갈 겁니다. 상담을 했던 사례는 제가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들은 상담을 했던 분들은 그분들에게 제가 미안해서 사례를 못 들을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사례를 보고 그 상담을 하고 치료했던 분들은 아 진짜 내가 정말 치료하길 잘했구나. 지금이라도 나와 내 아이들은 먼저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이들은. 제가 보호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보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타인들에게 이용당합니다. 타인들에게. 이런 사례들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이들은 난 남자도 안 사귀고 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 아이들이 어긋날까요? 왜 어긋날까요? 아이들의 심리가 통제장치가 무너지고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이들이 바깥에서 타인들한테 이용당하거나 타인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애들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혼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양육권자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사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그냥 간단한 기사 하나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처벌해야 돼요? 당연히 이놈아, 그 남자 이거 한 중형 때려야죠. 그럼 엄마는 동급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죠. 누가? 이 사회가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그 다음엔 안 나와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학대받은 아이는 어떻게 할 거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가십거리로 이게 가십거리냐고요.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 얘기인데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어. 아이들이 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건지 사례를 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제가 할 거예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특히 이 성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섹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성행동인데 성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의 에너지가 그 풍부하고 넓고 정말 맑고 깨끗한 치료와 회복과 행복의 이 에너지를 인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왜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에너지를 쓰냐는 거예요. 파괴하는 에너지. 그게 섹스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외도를 제가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심리현상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12월 첫째 주에 하는 게 허세와 허영의 숨겨진 심리입니다. 허세와 허영인 사람들이 심리 포럼에서 알 거예요. 섹스와 제스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예전엔 그냥 그런 사람 있구나 이거로 끝났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마 해석이 되기 시작 공부해서 해석이 되면은 슬금슬금 피해 다닙니다.
항상 염두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거 누가 알아야 됩니까?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쪽팔려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아이들한테. 그런데 피 있고 고통받는 아이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슬픈 일이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비록 그렇지만 이거를 해줘야 애들이 회복을 합니다. 그래야 그 남자로부터 그 엄마로부터 이 관련되어 있는 이거를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원래 자리로. 이 인연을 끊어야 돼.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딸의 경쟁 상대인 암컷이었을 뿐이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암컷이에요. 동물이에요. 버려야 돼요. 둘 다. 완벽히 처벌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돼요. 말 같아서 확 무기징역. 요즘 사형제는 없으니까. 다시는 이 사회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법은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몇백 년 해가지고 애를 한 번 이렇게 했을 때마다 10년씩 계산해서 10번 했다는 100년, 200년 때려도 못 나오게. 물론 법률 체계가 다르니까 해외 법률 체계하고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다르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본인 피해 입는 건 그렇다 치자 이거야. 지가 뭐 인간으로 살다가 암컷이 됐던 말든 거야. 뭐 지가 또 다른 새끼를 낳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동물이 새끼 하나 난 거예요, 그냥요. 그럼 그들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래? 라고